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S 리테일 식품개발팀 도시락 상품개발을 맡고 있는 정진혁 연구원입니다. 올해도 2025년 해자로운 설 명절 도시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 가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가 시작할 요리는 바로 전복 톱밥입니다. 톳이 사실 지금 1월에서 2월 때까지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알이 잘 배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톳은 씹을 때마다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참 재밌어가지고 입에서 톡톡거리죠. 그래서 아마 톳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톳이 그 사슴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녹미채라고도 불렸어요. 제가 한 11월 정도에 장아찌로 담가 놓으려고 채취한 톳인데 보시면 알이 되게 작죠. 근데 지금 12월에 나오는 톳은 이렇게 알알이 살이 잘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톳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는 전복이랑 함께 전복 톱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따가 또 셰프의 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이따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작은 줄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손으로 작은 줄기만 잘 빼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큰 줄기도 먹을 수도 있는데요. 요 큰 줄기는 식감이 질겨 가지고 보통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바로 조림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끓는 불에 한번 데쳐주시면은 요 안에 불순물도 사라지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의 톳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넣자마자 살짝 빵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건지시면 됩니다. 이때 소금을 살짝 넣어가지고 데치시면은 좀 더 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너무 오래 데치면은 톳이 갖고 있는 감칠맛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1분에서 30초 정도? 그 정도만 살짝 끓이시고 빼서 얼음물에 식혀주겠습니다. 이거를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이제 소금 약간이랑 진간장, 들기름 약간, 그다음에 단맛을 낼 수 있는 미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톳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일식으로 조리할 때는 여기에 이제 갓소 간장 육수를 넣어가지고 졸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센 불에 졸이시지 마시고요. 좀 약한 불에 간장 양념들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간장을 직접 바로바로 넣었는데요. 이 간장 양념을 미리 한번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넣으셔도 좀 더 빨리 조리를 할 수 있겠죠. 한번 간장 양념을 같이 넣어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간장 양념이 잘 배이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복 톱밥의 메인 식재료죠. 바로 전복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여기 안에 보시면요, 내장과 살이 있죠. 여기 안쪽으로 숟가락을 집어 넣어서 내장과 살을 맨 처음에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잘 세척해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항상 모든 요리를 데치실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전복을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복을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은 전복이 갖고 있는 쫄깃한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꺼내겠습니다. 전복을 데치신 다음에는요, 바로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상온에 방치해 두면은 전복이 또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갑게 식히겠습니다. 데치신 전복은 여기 안에 물기를 한번 잘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준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요리를 하실 때 보통 어떤 한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은 다 비슷한 크기로 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톳을 작게 해가지고 데쳤잖아요. 이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전복도 똑같이 톳 크기로 작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전복밥은 약간 주먹밥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썰어주면은 그 모양새가 안 예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셰프의 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전복 톱밥에는 특별히 이 미역으로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미역 하면은 그냥 미역국만 생각하시는데 이 미역을 소스로 만드시면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역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에는 들기름을 뜨거운 팬에 한번 둘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 명절 도시락 할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들기름은 처음에 볶는 공정에서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은 마지막 공정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대파랑 다진 마늘을 먼저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은 담백한 맛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의 그 본연의 맛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 처음에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 특유의 깊고 고소한 맛이 있죠. 근데 그 맛이
너무 조리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항상 조리 마지막에, 들기름은 처음에 볶으실 때 넣는 게 포인트고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이제 미역을 넣겠습니다. 미역을 넣고 이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센 불에 볶아주게 되면은 미역에 텁텁한 맛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중불에서 달달달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미역이 볶아지면서 미역이 갖고 있는 그 고소한 맛이나 향들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중약불에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양지육수를 넣고 국간장이나 뭐 여러 가지 액젓을 넣으면 미역국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소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소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 정도 종류가 됐으면은 이제 불을 끄고 식힌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소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믹서가 없으면요, 이 미역을 도마에다 넣고 곱게 다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역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방금까지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를 섞어 가지고 미역 톱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재료를 넣고 밥을 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갓 지은 이제 미역 톱밥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약간 주먹밥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넣으시고, 밥에 아까 삶아 놓은 전복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톳을 졸여 놓은 상태에서 중약불에서 천천히 졸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다지시면 이렇게 되고요. 곱게 갈은 미역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우리 미역 소스를 만들 때, 볶을 때 들기름이 들어갔죠? 바로 이 시점에 참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기름 특유의 풍미도 잘 살 수 있고요. 벌써부터 이 바다의 신선한 냄새와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복톱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밥이죠. 김치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좀 더 맛있고 더 담백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밥을 사실 나중에 좀 비비는 것처럼 넣으시고요. 처음에 이 김치와 여기 있는 소스들, 그리고 양념들을 넣고 먼저 볶으신 다음에 이 밥을 섞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나오는 김치 국물을 따로 넣어 주시면요, 좀 더 깔끔한 김치볶음밥을 드셔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치를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주먹밥으로 먹을 것처럼 좀 작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크기를 좀 더 크게 썰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약간 주먹밥 같은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니까 이 정도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애기들이 김치 안 먹잖아요. 저희 애기들도 김치 안 먹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김치볶음밥 해줄 때는 이 배추를 한번 물에 씻어 가지고, 아까 제가 들기름에다 볶는 거 보셨죠? 이렇게 들기름에다가 볶아 주셔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시면요, 가정에서 아이들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치볶음밥 볶으실 때 그냥 식용유를 넣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좀 더 색깔 있는 그런 김치볶음밥을 드셔보시려면 이렇게 고추기름에 볶으시면 더 좋습니다. 고추기름을 두르시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항상 한식에 있어서 뭐 나물 볶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볶음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대파와 다진 마늘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2, 대파를 1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열이 달가워졌고 됐으면은 바로 김치를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밥까지 넣고 다 볶아버리시면은 이 김치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볶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밥까지 다 넣어버리시게 되면은 이 재료도 잘 어우러지지 않게 되고, 김치는 김치대로 그냥 생김치처럼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치를 이 상태에서 아주 잘 볶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볶으셨으면 여기에 색깔을 좀 더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하실 때 고추장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추장이 들어가게 되면 맛이 너무 텁텁해지기 때문에 담백하고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넣을 때는 그냥 고춧가루 정도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가 약간 볶아지면서 그 특유의 풋맛은 사라지고 그 매운맛만 잘 올라오거든요. 이 정도 볶아지셨으면은 그 다음에 밥을 넣고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해자 도시락 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 해자 도시락 하면은 가장 먼저 흑미밥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래서 해자로운 설 명절 도시락에 따라서 저희 흑미밥 이번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미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백미로만 밥 지어들 드시지 마시고요, 흑미를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도 되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흑미를 이렇게 불려주도록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쌀과 백미를 이렇게 불려주시는데, 사실 백미보다 흑미를 한 4-5시간 정도 더 먼저 좀 불려주세요. 그냥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짓게 되면은 흑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서걱거리는 그런 식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서 요건 4-5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이 물도 같이 넣어주셔서 밥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밥솥에다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흑미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만들어 드릴 메인 요리는요, 바로 버섯 부추 잡채입니다. 명절하면 이 잡채가 빠질 수가 없죠. 보통 저는 가장 맛있는 잡채는 명절 다음날 엄마가 만들어준 잡채를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마치 저희 편의점 도시락처럼요. 의도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바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살짝 휠 정도, 요 정도로 불려졌을 때가 딱 알맞은 거고요. 이렇게 한번 불린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은 덜 불지 않고 더 맛있는 잡채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겉면을 삶으실 때는 한 8분 정도, 불린 상태로 삶으실 때는 한 5분 정도 삶으시면 딱 좋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버섯 우엉 잡채를 했었는데, 올해는 부추, 표고버섯, 양파 딱 이 3가지만 넣겠습니다. 원가 절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추가 가진 알싸한 맛, 그 다음에 양파가 가진 단맛,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 갖고 있는 고소한 맛, 이 3가지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요 한 4cm 정도로 썰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반을 자르고요, 길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한식은 모든 재료를 되게 동일한 크기로 썰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잡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채도 당면이 가늘기 때문에 가늘게 채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를 너무 짧게 썰으면은 채가 갖고 있는 흑감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 있게 썰어 줬어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불린 표고버섯도 이렇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기 전에는 소금을 살짝 넣어서, 불린 당면은 5분, 그 다음에 겉면을 넣으시면 8분. 양이 또 많아지게 되면 8분에서 좀 더 삶아야 되겠죠. 당면용 야채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두르시고요. 항상 요리를 하실 때는 먼저 두꺼운 야채를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보시면 양파나 표고버섯 이런 거는 좀 두껍기 때문에 먼저 넣어주시고, 가급적 뭐 집에서 부추 잡채 같은 것들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같이 작은 그런 야채들은 거의 볶은 마지막 시점에 넣어주셔야지 초록색도 유지할 수 있고, 이 부추가 갖고 있는 향긋한 향도 잘 살리면서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밑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 뿌려줄게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아까 준비해 놓은 부추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살짝 윤기 나면서 볶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남아있는 불로 살살살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채용 야채 볶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잡채용 양념장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GS 더 프레시 같은 슈퍼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간장이 있죠. 근데 어떤 간장을 구매하실지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간장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간장, 요거는 국물 요리 같은데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색이 옅고 그 다음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두 개 사용하시게 되면은 특유의 색깔도 그냥 은은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물 같은 거 무치실 때도 약간 꼬릿꼬릿한 그런 한식 특유의 액젓향 같은 것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진간장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을 가하는 조림 요리 이런 거에 잘 어울리고요. 요 양조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따가 전을 부칠 건데 그런 전에 찍어 먹는 그런 요리들에 활용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 양조간장이 이 진간장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풍미가 있고요, 깊고 진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간장은요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도 간장 특유의 향과 맛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간장을 쓰는 거고, 이 양조간장은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그런 맛과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양조간장, 이 비싼 양조간장을 그런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각각의 사용 용도는 좀 한식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진간장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이따가 참기름 또 넣을 건데 여기서 섞어주면서 한번
번 더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파, 설탕까지. 요리에 은은한 단맛을 줄 수 있도록 미림을 조금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아놓은 당면을 넣으시고요. 아까 준비한 당면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당면용 채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채는 무엇보다도 깨가 들어가야 되죠. 깨는 그냥 넣지 말고 한번 으깨주면서 좀 더 고소한 맛이나 이런 맛들을 살리면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식 요리의 마지막에는 바로 참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기름만큼은 좀 국산 참기름, 좋은 참기름 한번 비싸더라도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리의 맛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명절 도시락에는요, 조청 닭강정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닭강정 소스 하면은 많이들 케찹, 고추장, 간장 이렇게 섞여 있는 양념치킨 소스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한식에서도 이 조청을 활용한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엿이 되기 직전의 과정이 바로 조청이에요. 그래서 조청과 사양 벌꿀을 넣어서요, 맨 처음에 단맛을 잡습니다. 설탕보다 이 조청이 단맛은 좀 약한데요, 조청 특유의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장을 살짝 넣어주고, 여기서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색이 너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간장은 약간 염도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를 갈아 넣은 걸 넣어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단맛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튀겨놓은 닭강정에 잘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 닭강정 소스를 버무려 볼 거예요. 벌써부터 이 황금빛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명절 도시락에는 작년처럼 삼색나물 준비했는데요, 쌀한 도라지 나물과 겨울에 시금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나물 볶음, 그 다음에 고사리 나물,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도라지는요, 맨 처음에 구입하시게 되면은 소금물에 한번 박박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도라지가 갖고 있는 쓴맛이 사라지게 되고요. 바로 볶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에 한번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데쳐진 도라지를 약불에서 달달 볶아주시고, 볶은 다음에 소금 넣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하면은 이 시금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시금치를 데쳐놓은 시금치를 넣고요,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줄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나물 무칠 때는 국간장을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를 깨듯이 뿌려주면서 시금치 무침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절 하면은 이 집안 가득히 기름 냄새가 좀 풍겨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삼색전을 준비했습니다. 해물부추전과 김치전, 그리고 여러분 광장시장 가시면 많이들 사드시죠? 이 녹두전,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녹두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에 지지듯이 구워야지 참 맛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물파전과 그다음에 김치전, 녹두와 숙주를 갈아 넣은 녹두전, 이 세 가지 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시락에 볶음김치가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볶음김치를 이 메밀전병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로 속을 채운 메밀전병을 함께 구성을 하였고요. 드셔보시면은 일반 볶음김치보다 좀 더 맵습니다. 그래서 이 느끼한 전들 드시다가 좀 매운 게 생각난다 하시면은 이 메밀전병을 한 입 베어 물면은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간장 돼지 불고기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양념에 재어준 간장 돼지 불고기를 잘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흑마늘 너비아니 소스입니다. 잘 구운 너비아니 위에 흑마늘 소스를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흑마늘 너비아니가 완성됐습니다. 네, 개발해놓고 보니까 음식을 너무 많은 걸 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저희 해자 도시락 하면은 빠질 수 없는 흑미밥이죠. 그래서 흑미밥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은 바로 전복 톱밥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바다의 향그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김치볶음밥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명절하면 빠질 수 없죠, 잡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흑마늘 떡갈비를 넣겠습니다. 조청 닭강정이죠. 볶음김치 대신에 바로 메밀전병 담고요. 명절하면 또 만두가 빠질 수 없죠. 앙증맞은 꼬마 만두를 담았습니다. 간장 돼지 불고기입니다.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삼색나물과 삼색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전과 해물부추전, 그리고 맛있는 녹두전이고요.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달달한 시금치, 그리고 고사리 나물, 그리고 도라지까지 담아보겠습니다. 김치볶음밥 위에 좀 더 예쁜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지단채와 너비아니 위에는 깨를, 불고기 위에는 이 쪽파가 좀 들어가야지 또 향긋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락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찬 기운이 하늘로 승천하시라고 여의주처럼 은행을 담았는데, 올해도 빠짐없이 여의주처럼 은행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을 흑미밥 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올해에도 2025년 해자로운 설 명절 도시락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더 해자롭게 그리고 더 든든하게 활기찬 2025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